그래서 제가 붙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이렇게 뼈대를 세워줘요. 계열을 짜줘요. 여기다 살 붙여봐. 그게 기가 막히게 쫙쫙 붙여요. 네 번째는 네가 한번 뼈대를 짜봐. 네가 한번 구조화를 해봐. 이런 내용이 글을 쓰려고 했는데 너 쓰면 계열을 한번 짜봐. 그걸 받아서 거기에 내가 살을 붙입니다. 다섯 번째는 너 하나 써봐. 그럼 나도 하나 쓰는 겁니다. 너 하나 써봐 할 때는 이제 아내에게 부탁해요. 당신이 이 주제에 관해서 한번 글을 받아달라고. 내가 개입하면은 안 되니까 당신이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아내가 하나를 받아야 돼. 그리고 내가 하나를 씁니다. 그 아내한테 받아가지고 두 개를 개조하고 이걸 섞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것도 이제 아내에게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저 네 개를 쓰거든요.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네 개한테 각각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요. 네 꼭지 글을 받아가지고 그걸 한 문서에 넣어가지고 또 네 개한테 이거를 네 개의 글을 하나의 글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걸 네 군데다 또 주는 거예요. 그럼 걔가 또 하나로 만들어서 다 주잖아요. 그럼 또 그걸 한 문서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네 개한테 또 주면서 이걸 하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네 개의 글을 섞는 거예요. 융합하는 거예요. 뭐 결론적으로는 클로드가 제일 잘합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 일곱 번째는 AI에게 구술, 말을 넣어주고 이걸로 글을 쓰라고 합니다. 내가 직접 구술할 수도 있고 제가 교회에서 그 수식지 뭘 글을 쓰는데 인터뷰를 합니다. 가서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걸 그대로 휴대폰으로 녹음을 해요. 그래서 그걸 AI에게 주고 이걸로 글 써줘봐. 기가 막히겠습니다. 거기에 인터뷰 글을 걔가 써줘요. 그러니까 말을 넣어주고 글을 쓰게 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네가 나한테 질문해봐. 이런 주제로 내가 글을 쓰려고 그러는데 네가 글을 써야 돼. 글을 쓰기 위해서 궁금한 거 나한테 물어봐. 그럼 내가 답을 다 쳐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네가 글을 씁니다. 일종의 역질문을 가지고. 아홉 번째는요. 흔히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질문하고 지시하면서 써가는 방식으로 또 합니다. 열 번째는 내가 그냥 써요. 근데 쓰다 보면 막혀요. 막히는 딱 그 지점에서 지금까지 쓴 내용을 다 넣어주면서 이걸 뜯어줘. 뒤를 이어서 써줘봐. 막히면은 넣어주고 하면은 걔가 이어서 쭉 써줍니다. 11번째는 공수교대를 하는 거예요. 공수교대. 예를 들어서 내가 초안을 쓰고 이걸 가지고 고쳐줘봐. 고친 걸 내가 다시 받아서 그걸 편집을 해서 다시 넣어주면서 계속 주고받기를 하는 겁니다. 주고받기. 12번째는 글은 됐고 자료만 줘봐. 자료만. 그래서 자료만 받아서 내가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식에 따라서 AI의 어떤 관여도 그게 이제 좀 다르죠. 다른데 중요한 것은 AI가 안 쓰고 내가 쓴 것처럼 글이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당당하게 이거 내가 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글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AI 도움을 받았지만 내 글이 되는 거죠. 또 그 방법을 압니다. AI의 도움을 받았지만은 완벽한 내 글로 만드는 방법. 이게 왜 제가 그 방법을 아냐면 제가 사실은 그 대통령 회장의 인공지능이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거였더라고요. 그분들이 계속 나한테 자료를 넣어줬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주문을 정확히 하셨습니다. 저한테. 그리고 내가 쓴 거를 또 그분들이 자기 톤으로 다 바꾸셨어요. 자기 스타일로. 그래가지고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이건 내 글이야 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했어요. 당연하죠. 그분들에게서 나온 걸 가지고 저는 쓴 거예요. 제게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 것을 내가 받아서 되돌려 줬을 뿐입니다. 저는 그냥 반사체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제가 뭐 발광체가 돼서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떳떳하게 자기 글인 거예요. 자기 걸 넣어주고 그거 가지고 받아서 쓴 걸 또 자기가 고쳤기 때문에 그렇게 AI를 쓰면 돼요. 그분들 같이. 그분들 같이 글을 쓰면 그거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 글입니다. 내 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저는 이제 첫 번째 단계는 AI가 이미 저를 알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AI가 혹시 모르는 분들 그건 알려줘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제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아니까 그분들의 글을 그분들이 쓴 것처럼 그분들 흉내를 내가 낼 수 있었잖아요. 그 어떤 여러분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 줘야 돼요. 어떤 하나 글을 쓸 때 그때라도 내가 누구고 뭐하는 사람이고 이거를 알려줘야 된다. 내 정체성을 세워줘야 돼. 그래야 됩니다. 내가 썼던 글 이런 것들을 다 넣어줘야 돼요. 대통령은 저한테 계속 주셨어요. 세 번째는 주제와 결론은 반드시 본인이 정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정해주셨어요. 나 이 얘기 하고 싶어. 정해주셨지 네가 알아서 써봐. 절대 안 그러셨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그거를 정해줘야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획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 뒤에 기술적인 것은 걔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관해 써야 될지, 그러니까 무엇은 내가 정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AI에게 맡기면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을 2014년에 썼을 때 글쓰기는 어떻게가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다. 그 무엇이 인공지능 시대에는 중요해요. 그 무엇을 내가 정해줘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그것만 정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쓰느냐, 그거는 걔한테 맡겨도 된다고요. 무엇만이 내 것이면 되고. 네 번째는 같이 빌드업을 해야 됩니다. 맡겨놓고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개입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최대한 글에 내 경험을 넣어주세요. 여섯 번째는 내 느낌과 감상, 내 감정을 넣어주세요. 저는 물론 보고서나 이런 거에는 그런 들어갈 여지가 없지만 그걸 늘 제 글에는 넣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AI스러운 거 반드시 있습니다. 걔가 주로 쓰는 표현이나 용어들이 있어요. 그거 다 제거해야 됩니다. 저는 그거 다 지웁니다. 얘는 뭐 당신 이런 말 좋아해요. 우리는 평소에 그런 말 안 쓰거든요. 그런 거 다 지우고 거기에는 이제 저런 것도 있죠. 일반적인 것을 특수하게, 보편적인 것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내 걸로 바꿔줘야 돼요. 걔는 그냥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써요. 그래서 이제 여덟 번째 뭐냐면 걔한테 이 글이 누구에게 쓰는 것이고 이 배경 설명. 대통령 글을 쓸 때도 그건 당연히 기본이거든요. 어디 가서 누구에게 말하는 거고 청중은 어떤 사람들이고 거기 가서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뭐고 이런 거 배경 설명을 해주죠. 아홉 번째는 정말 구체적인 지시입니다. 아주 디테일한 지시. 저는 최대한 이런 거 다 얘기합니다. 인용구 하나 더 주고 이건 이유를 세 가지 꼭 들고 세 가지를 꼭 들어주고 뭐와 뭐를 비교해주고 구체적으로 내가 쓰면은 그렇게 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굳이 내가 품을 팔지 않고 걔한테 지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세 가지를 들어줄 때 내가 쓰려면 세 가지 다 찾아봐야 되고 막 고민해야 돼요. 그렇지만 얘는 다 해줘요. 그렇지만 그걸 세 가지를 이유를 대라 이런 것은 내가 해줘야 돼요. 내 어떤 말투로 다 바꿔요. 여러분도 각자 자기 말투가 있으니까 그 말투로 바꿔주면 완벽하게 내가 쓴 글이 됩니다. 내가 쓴 글이 돼요. 앞으로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10년 후에는 뭐 저는 더 빨라질 거라고 보는데 10년 후부터는 인간이 글 안 씁니다. 이 자판 없어져요. 키보드 없어집니다. 필요 없어요. 그게 왜 필요합니까? 이걸 자기가 치지 않는데 이걸 왜 칩니까? 내가 인간이 칠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말하면 돼요. 말로 해주면 얘가 다 알아서 한다고요. 정말 제가 장담합니다. 10년 후에 인간은 이거 치지 않을 거예요. 컴퓨터 자판도 없어지고 스마트폰에 이거 엄지로 누르는 거 자판 다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이제 앞으로 뭐 당장 안경 이걸로만 바뀌어도 자판이 없잖아요. 자판 없고 그냥 말로 하면 다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저는 문제도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글을 써야만이 이렇게 생성되고 발전하고 진화하는 역량이거든요. 인간의 역량. 이거 엄청 큽니다. 글을 안 쓰면 생각하지 않을 테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정말로. 우리가 기억력을 잃어가듯이 공감, 지각 능력을 잃어가듯이 이런 암산하는 능력을 잃어갔듯이 아니 우리 어렸을 때 뭐 주산하고 막 암산하고 뭘 암기하고 이런 거 다 잘했어요. 지금 인간들 그거 못합니다. 다 계산기 두드리고 내비 가지고 하지 다 못해요. 근데 이게 글쓰기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글을 안 씀으로써 퇴화하고 이 쇠퇴하는 인간의 능력이 너무 커요. 거의 문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심각하고 또 하나는요. 그런 시대가 오면은 원래 글을 잘 썼던 사람은 훨씬 더 잘 쓰게 됩니다. 근데 원래 글을 못 썼던 사람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도움을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글쓰기 수준이 5인 사람과 1인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결국은 AI는 증강하는 거거든요. 지렛대야 하는 거예요. 펌프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그 사람의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곱하기 5를 한다고 해보세요. 원래 5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25가 되는 거고 1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5밖에 안 돼요. 1과 5 사이에 한 400개 차이가 안 났는데 이게 25와 5는 20점 차이예요. 격차 확 벌어져요. 제가 글을 써보니까 알겠어요. 글을 써보니까 어느 정도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AI 도움이 정말 주요해요. 진짜 효과적으로 AI를 쓰는.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 이 부분이 좀 미심쩍어. 이런 걸 알 수 있는 사람은 딱 그 부분만 걔한테 부탁을 해보세요. 야, 마무리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기대하는 수준이 높은 사람, 야, 마무리 좀 여운도 있고 뭔가 임팩트 있게 어떻게 끝낼 수 없냐, 이걸 주문하면 기가 막히게 해줍니다. 근데 원래 그런 글을 써본 적도 없고 그런 글의 어떤 자기 글의 수준이, 기대 수준이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은 AI 못 써요. 도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던 사람은 더 잘하고요. 아니, AI가 탄생해가지고 못했던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혜택을 입어야 돼.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 도움을 못 받고 정작 도움받아야 될 사람들, 도움 안 받아도 될 사람은 더 받고 이렇게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지금 AI가 저를 안다고 했잖아요. 여기 계시는 구독자분들 중에 지금 AI가 자기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AI에게 물어보세요. 챗GPT건 누구나 가서 너 나에 대해서 아는 걸 네가 좀 얘기를 해봐. 모르면요 그 에이전트 역할을 못해요. 나를 대신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내 글을 못 쓴다고요. AI가 잘하는 사람은 내가 쓴 것보다 더 내가 쓴 것 같이 쓴다고요. 그럼 날로 먹는 거예요. 저도 앞으로 뭐 팔레톤 2대8이 아니라 그런 AI가 잘 알고 글을 그동안 잘 써왔고 또 많이 씀으로써 그 글을 AI가 많이 갖고 있고 그 사람의 글을, 자료를, 그런 사람 2%가 전체 나머지 98%의 글을 다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98%는 글을 안 써도 되고요. 쓰지도 못해요. 요즘 AI 시대 이제 글쓰기 능력은 이거 잃어갔죠. 근데 AI에 대체제가 아니라니까요. AI에게 써달라고 하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AI가 모르는 사람의 것을 AI가 써주는 것은 자기 글이 아니에요. 자기 글이 아니고 사람들이 압니다. 앞으로 더 인간은 그것을 구분해내는 어떤 감을 키울 거예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딱 보면 알 거예요. 이건 AI. 그러면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부터 열심히 글을 써서 역량도 키우고요. 글도 많이 써서 AI에게 먹이도 주고요. AI에게 나를 학습시키고요. 그러고 안 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 AI와 동행하는 거죠. 협업하는 거죠.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저는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AI에게 그냥 일임을 하고 걔한테 맡기고 그거는 이제 완전히 나를 대체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AI.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난 존재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AI 시대에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면 책을 쓰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저분은 책을 써야 되는데 안타까운데 그런 분은 안 써요. 책을 안 써도 되는 분은 써요. 격차는 더 벌어져요. 정말 빈익빈이에요.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글을 써보니까, 책을 써보니까 어렵게 살고 막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글에서는 빛이 납니다. 그게 가치가 있어요. 글의 세계에서. 삶 속에서는 힘들었던 게 글에서는 대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산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저는 글을 써야 된다고. 글로 보상받아야 된다. 그래서 빛이 나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글을 이제 안 쓰시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써요. 인공지능 얘기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이제 거의 됐고요. 이 한 분께 질문을 받으라고 제가
가장 이제 신간입니다. 최근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이 책을 그분께 사인해서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그 한 분 질문 받기 전에 그 얘기 잠깐 할게요. 아까 이제 읽기 듣기 말씀했는데 읽기 한 1분만 말씀드릴게요. 정말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제 읽지도 않을 거예요.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보기만 할 거예요. 유튜브 보고 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년이 정말 마지막 기회다. 지금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읽어야 된다. 읽어야 된다. 지금 특히 젊은 친구들, 우리 다음 세대들, 이거 지금 읽기, 무대력, 이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읽지를 않아가지고 거의 바보가 돼 있는데 앞으로 더욱 그럴 거예요. 계속 수렁에 빠질 겁니다. 저는 읽는 거, 그게 이제 뭐 글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책을 읽으면 그 글을 읽기도 하지만 그 저자를 읽기도 하고요. 그걸 읽으면서 나를 읽기도 합니다. 우리 신영국 선생이 서삼독이라고, 서삼독. 글을 읽을 때 3번 읽어야 된다. 글을 읽고 그 저자를 읽고 나를 읽어야 된다. 여러분 독서하실 때 나를 읽으면서 독서합니다. 당연히 누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읽을 때 통독, 전체를 훑어 읽는 거, 목차만 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체 숲의 모양을 파악하는 거.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발췌독하는 거. 그건 이제 깊게 읽어야죠. 그리고 자기 어떤 분야, 관심 분야, 그게 있어서 그 분야에 관한 책을 집중적으로 읽는 거. 또 내가 좋아하는 작가, 어떤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책을 다 읽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사색 독서를 합니다. 한 꼭지 글을 읽었으면 그 읽은 시간 이상을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곱씹어요. 그리고 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간접 경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경험을 책을 통해서 얻는 거. 그 다음에 또 글을 통해서 책을 읽으면서 치유받는 거. 여러분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치유받습니다. 글을 읽으면서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읽어야 될 이유가 있고 읽는 방식들 좀 더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뭔가 읽는 거에 대해서. 뭐 굳이 뭐 책을 안 사셔도 오늘 도서관 잘 돼 있고요. 도서관들 어디나 잘 돼 있고 얼마든지 이제 읽을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말하기인데요. 말하기. 결국은 글은 써도요. 팔아먹는 건 말로 해야 됩니다. 윗분에게 말을 해야 그게 글이 통과가 되잖아요. 그 말하기, 저는 앞으로 글에 대한 불신은 계속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이 다 글을 쓰기 때문에 야 이거 네가 쓴 거 아니지. 글을 별로 안 믿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말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말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말은 자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믿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글을 잘 쓰는 사람보다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더 득세할 거다. 그래서 이 말하기에 대해서도 근데 글쓰기는 잘하고 싶고 막 글쓰기 강의도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말을 잘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좀 별로 못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조직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을 그동안은 약간 이렇게 폄훼해 왔습니다. 쟤는 이렇게 말이 많아. 쟤는 그냥 말뿐이야. 쟤는 입만 살았어. 그냥 주둥아리만 나누려고. 왜 이러니까 말은 차라리 못하는 게, 말은 안 듣는 게 산책이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대접받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앞으로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직장 다닐 때 글쓰기는 딱 4단계로 썼어요. 1단계는 자료를 모으는 건데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32개 노란 폴더가 깔려 있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통일, 정무, 행정, 여성, 복지, 교육. 그걸 매일 채우는 게 저의 일이었어요. 그것만 있으면은 어떤 글이든 쓸 수 있었어요. 2단계는 예를 들어서 뭐 복지에 관한 글을 쓰는 그 파일이 있죠. 거기에 가서 뭐를 가져오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집에서 김치찌개를 하려고 했을 때 냉장고 문을 열겠죠. 냉장고에 재료가 잔뜩 있어요. 근데 김치찌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재료를 가져와야 되는지 알아야 김치찌개를 만들잖아요.
그럼 어떤 보고서를 갑자기 써야 된다 했을 때 이 보고서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그걸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또 직장 다닐 때 72개의 단어를 A4 용지에 써가지고 앞에다 붙여놨어요. 현황, 문제점, 해법, 기대효과, 실행계획, 소요 예산 계획서, 제안서의 중간 제목의 끝단어들이에요. 양극화 현황의 현황, 저출산의 문제점의 문제점, 고령사회 대책, 현황, 문제점, 대책 이런 단어를 72개를 모아서 그 중에 뽑아서 배열을 짰습니다. 뽑아서. 글의 분량에 따라서. 세 번째는 쓰는 단계죠. 저 네이버 구호사 열어놓고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를 다 쳐봤습니다. 그래서 유의어를 찾았어요. 더 맞는 단어. 발전을 치면 발전, 발달, 진전, 진보, 융성, 도약, 성장, 성수, 번영, 번성, 향상, 약진신. 여러분들 맨날 발전만 쓰고 살아요. 더 맞는 단어가 분명히 있는데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예문이 다 떠요. 이 단어를 넣어서는 문장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어는 이걸 쓰시고 서술어는 이걸 쓰시고 수식어는 이걸 쓰시고 발전에 빛나는 발전, 눈부신 발전 여러 수식어들이 예문에 다 보여준다고. 그거 가지고 썼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건 두 가지로 고쳤어요. 하나는 내 윗분이 챙겨보는, 체크해보는 항목들. 그게 또 43가지가 있었습니다. 오탈자 있나, 비문이 있나, 빼도 되는 게 있나, 제목은 적절한, 이걸 하나씩 다 내가 체크해봤습니다. 그렇죠. 하면 그분이 체크를 하시니까 미리 다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답노트입니다. 그분이 싫어하는 거. 평소에 그래서 그분이 막 지적을 하고 짜증을 내시고 그럴 때 저는 그걸 귀담아 듣고 아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하나하나 모은 거예요. 그분의 오답. 그 오답을 그쪽에 지뢰죠. 그 지뢰를 안 밟아야죠. 또 오답 안 쓰고 올리면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글은 아니어도 지적할 게 없어요. 지적할 게 없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아 자네 글이 이제 드디어 이렇게 딱히 흠잡을 데가 없네. 그러면서 뒤에 그렇다고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오답이 없을 뿐이에요. 나는 그분의 정답을 몰라요. 그리고 정답은 한 것도 없는 거예요. 오답만 안 쓰면 돼요. 그건 직장인으로서 그 수준까지만 해도 충분히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자 이제 한 분 드시고 뒤에서 먼저 손을 드셔서요. 제가 질문은 받겠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선생님께서 말씀. 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선생님이 듣기, 두 분의 대통령으로부터 듣는 태도, 선생님만의 어떤 태도가 있다면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공감입니다. 공감.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책을 읽을 때도 공감으로 접근할 수 있고 비판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유시민 작가도 후자를 절대 하지 마라. 비판적으로 읽지 마라. 읽으면서 까칠하게 읽지 마라. 우리가 독서법을 배울 때 이건 내 생각은 뭐지?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들을 때 그냥 공감하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거와 옥조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맞아 이러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어야 내가 그거를 가지고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비판적으로 들으면 어차피 그걸로 가지고 글을 써야 되는데 대신에 글을 쓸 때는 저는 네 가지를 늘 생각했어요. 내 글을 읽는 그분이 의문점을 갖지 않도록, 의문이 없도록, 이거 뭔 소리야 이런 게 없도록. 두 번째, 의심하지 않도록. 얘 말 맞아? 얘는 무슨 근거로 지금 이렇게 쓴 거야? 의심하지 않도록. 세 번째, 반박하지 않도록. 야 이건 틀린데? 내 생각은 다른데? 네 번째, 거부하지 않도록. 내가 쓴 글을 거절하지 않도록. 이거 싫어. 아니야. 됐어. 나는 이거 안 할래. 이렇게 하지 않도록.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그렇게 공감하는 듣기를 하려면요. 그분이 싫으면 안 돼요. 싫으면 안 되고 좋아해야 되고 그게 이제 관계가 선별 조건입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딱 1분 남은. 그런가?
나중에 사인 좀 해주시면. 예. 네, 일단 저는 좀 오늘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은 제가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특히 이제 제가 뭐 블로그나 브런치에 글을 좀 쓰면서 리뷰나 이런 거 쓰면서 제일 지금 조금 중단을 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좀 AI의 도움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특히 AI를 잘 활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특히 지금 제가 AI를 활용하는 거는 이제 제가 그 책 속에 있는 내용을 좀 집어 넣어주고 예. 이제 또 요약을 좀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AI적인 부분을 나름대로 이렇게 좀 하는데 중요한 거는 솔직히 제가 요약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좀 힘들고 답답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책을 읽고 이렇게 글을 써도 되나라는 그런 고민에 대해서 좀 좋은 말씀 좀 해주시죠. 그거 이제 하실 필요 없어요. 정말. 왜 요약을 우리가 꼭 해야 됩니까? 그 요약한 결과를 받아서 내 걸 쓰면 되죠. 우리 황석영 작가도 꼭 완벽하게 AI가 매니아더라고요. 우리 태백산맥 황석영 선생님도 완벽하게 AI하고 협업합니다. 네, 협업은 기본이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죄책감을 갖거나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다만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쓴 글을 결과적으로 떳떳하게 이건 내가 쓴 글이야 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가, 그걸 마지막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내가 쓴 글이야. 이유는 뭐야? 네가 쓴 글이라고 말하는 근거를 대봐. 그래서 내가 떳떳하게 야, 이 내용이 다 나한테서 나온 거고 이거를 몇 가지를 딱딱 댈 수 있으면 전혀 오히려 AI 도움을 안 받는 게 정말 이상한 거죠. 그거는 지금 PC 안 쓰고 계속 나는 원고지에 계속 쓸 거야를 막 고집하고 뭐 이런 거니까. 뭐 운전하면서 나는 지도 보고 할 거야. 나 내비 절대 안 써.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90분 동안 공직자들에게 필요한